홈 스위트 홈 톡톡 정보 뉴스타 부동산과 함께합니다. 홈 스위트 홈 톡톡 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뉴스타 부동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샘킴 에이전트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낯이 많이 익었어요. 그래서 그쵸? 생각을 해보니까 두 번째 뵙습니다. 네. 얼바인 지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샘킴 에이전트 경력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뉴스타 부동산 얼바인 지사장님이시고요. 뉴스타 부동산 장학재단 이사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뉴스타 부동산의 부사장님이기도 하시고요. 네, 타이틀이 많으십니다. 네, 너무 많은데. 네. 본인 소개를 좀 직접 해주세요. 예, 뭐 똑같은 얘기지만 뉴스타 부동산 얼바인 지사의 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뉴스타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타 부동산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특히 그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네. 뉴스타 부동산이 부동산을 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네네.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그다음에 이런 장학 사업을 18년째 하고 있다는 거를 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지만 네네. 작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이제 18번째 18년 정도가 됐고요. 넌프라핏 오르가니제이션이고 네. 장학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고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한인 사회단체 중에서 네. 뉴스타 부동산에서 장학금을 준 게 3위더라고요. 3위? 예, 한 세 번째로 많이 줬고 네. 18년 연속 줬고 그다음에 올해는 7월 20일 날 이제 장학금 수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어머,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고요. 네. 매년 7월 달에 있고. 그러면 마감이 다 됐습니까? 네, 아직도 받고 있으니까. 아직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도 LA로 왔어요. 어저께는 이제 장학재단 이사회가 있어서 네. 새로운 이사장도 선출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한테 장학금을 줘야 될지 그것도 이사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들도 뽑고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 부동산은 한인들한테 이렇게 인컴이 제너레이트 된 거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렇군요. 18년 동안 꾸준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참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그 요새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게 방글라데시 그렇죠. 분리안에 관해서 그다음에 그 쉘터 문제도 있었는데 네네. LA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방글라데시 분리안에 관해서는 뉴스타 부동산에서 너무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드려서 주셨죠. 어떻게 보면 뉴스타 부동산이 뭐 장학재단도 하고 있지만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있어서 올바른 일에 앞장서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인정합니다. 싶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이슈되는 문제들마다 앞장서서 또 인터뷰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정보부터 주시겠습니까? 요즘에는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시대마다 좀 이렇게 집값의 변동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경제와 좀 연관성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많이 요즘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요즘 들어서는 이자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이자가 올라가기로 거의 확정이 돼 있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unemployment ratio, 실업률이 사상 최저로 낮기 때문에 함부로 이자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조금씩 올라가서 미국 역사상 제일 낮았던 이자 3.25에서 이제는 크레딧 좋고 인컴 괜찮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4.25에서 4.75 정도로 진짜 많이 올라갔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많이 올라갔다 얘기하는 건 3.25와 비교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지 역사적으로 비교했을 땐 아직도 낮은 이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사기에도 괜찮습니까? 그럼요. 그 올라갔다는 의미가 또 이게 짧게 보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까먹잖아요. 옛날 일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역사적으로 말씀드려다 보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07년도가 집 가격이 가장 비쌌을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10년 후가 2017년도였고 지금 2018년도에 와 있는데 그러면은 2007년도에 가장 비쌌던 집 가격이
잘 아시겠지만 서프라임이라는 게 2009년에서 10년, 11년 이렇게 해서 잠깐 왔었어요. 네. 그 서프라임이라는 거는 크레딧이 없거나 다운페이가 없는 분들한테 융자를 마구잡이로 해줬기 때문에 네. 은행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서프라임이 생기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숄세일이니 은행집이니 깡통주택이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2007년도 가장 비쌌던 가격에서 가격이 예를 들면 100만 불짜리 집이라면 50만 불이 됐었고 50만 불짜리 집이 25만 불 됐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2016년, 17년, 18년 오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10년 동안 결국은 2007년도에 가장 높았던 가격대를 지금 와서 형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조금씩 점차적으로 오를 거다. 그러나 만약에 이자율이 갑자기 많이 오르지 않는 한, 이자율이 7%나 8% 가지 않는 한 많은 영향은 없을 거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우리 한인분들이 찾는 집들은 다 로케이션이 좋은 데만 찾고 좋은 동네만 찾기 때문에 많은 영향은 없다. 예, 그리고 유입 인구가 너무 많다. 특히 LA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얼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플루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이렇게 경제 현황에 따라서 집값의 변동도 좀 조금씩 있군요. 근데 현재 뭐 이자율은 그다지 비싸진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직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팔려고 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게 고려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텍스 문제예요. 텍스 문제요? 그렇죠. 오, 그렇군요. 뭐 아까 제가 살짝 이건 오른 것도 아니다. 10년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좋은 시기에 샀던 분들은 오래전에 사놨던 분들은 집값이 이미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기가 맞게 사신 분들은 뭐 3년 전에 사신 분들도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베이비 부머나 아니면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리타이어 하실 분들 다운사이징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이 있어야지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분들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론을 못 받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럼 정말. 그분들은 캐시로 집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렇죠. 리타이어 하시고 이제 다운사이징 할 때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집에 에quity 있거나 집을 팔아서 남은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살 수도 있죠. 아니면 그 집을 팔고 나서 남은 돈으로 또 인베스트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집을 팔고 났을 때 남은 수익 그러니까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게 돼 있잖아요. 캐피탈 게인 텍스. 그 텍스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도 궁금한데요. 먼저 리스팅을 받으러 가면 항상 여쭤보는 질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타일을 집의 소유권을 허스번 앤 와이프로 돼 있느냐 아니면 싱글로 돼 있느냐. 미국 법적으로 부부로 돼 있으면은 집을 팔고 남은 수익의 50%가 면제가 됩니다. 50%가 아니라 50만 불이 면제가 된다는 공동으로 돼 있는 경우요?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신 사실이고 싱글일 경우 혼자만 계실 경우에는 25만 불의 면제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에서 5년 동안 2년 동안 자기가 거주를 한 오너 아큐파이일 때 그럴 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집을 사가지고 팔 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집을 팔으란 소리죠. 더 갖고 있으면 텍스를 내야 되니까. 이것도 정말 이 상담을 통해서 이 가이드 역할을 잘 해주시는 분하고 에이전트하고 이 의논을 좀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럼 자,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뭐 40만 불에 집을 주고 샀는데 지금 이제 시세가 90만 불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50만 불이 남지 않습니까? 집을 팔고 나면? 팔고 나면 그렇죠. 그럼 50만 불에 대한 텍스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 문제가 있네요. 그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부일 경우에는 50만 불까지 면제입니다. 그러면 50만 불에 대한 텍스를 안 내게 돼 있죠. 그다음에 그 혼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25만 불 텍스를 내야 되는데 그 25만 불의 텍스를 다 내라고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아까워서 못 내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팔면 너무 텍스가 많이 내서 저 팔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맞습니다. 실질적인 러프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텍스가 많지 않구나.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딴 걸 하는 게 낫구나를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불이 이제 개인이 생겼을 때 네. 뭐를 뺄 수 있냐면은 처음에 집을 40만 불 주고 샀을 때 경비가 있거든요. 네네. 그 경비를 뺄 수 있어요. 경비라는 건 뭐냐면 집을 처음 샀을 때 네. 에스크로 비용이 들어가고 타이틀 비용이 들어가고 감정 비용이 들어가고 은행의 론피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스펙션 하기 위해서 인스펙션 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그거 러프하게 한 뭐 4만 불에서는 5만 불 들어갔다 치고 그럼 지금 살려고 그러는 집 팔려고 그러는 집 지금 90만 불짜리 집 그 집을 팔 때도 당연히 경비가 들잖아요. 셀러기 때문에. 그렇죠. 셀러로서 해줘야 될 게 있거든요. 똑같이 에스크로 비용, 타이틀 비용 홈워런티도 사줘야 되고 그다음에 터마이트도 해줘야 되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경비가 되는데 그것도 뭐 한 5만 불 정도 든다 그러면 25만 불에 또 5만 불을 빼니까 15만 불이 남죠. 그럼 15만 불에 대한 이제 텍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15만 불에 대한 텍스 계산하기 전에 혹시 사는 동안 또 리모델링을 했으면 여러 가지 경비를 썼으면 그거를 또 빼면 결국은 한 5만 불 썼다 그러면 5만 불에 대한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는데 캐피탈 게인 텍스는 IRS랑 스테이트 두 군데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제가 종합해서 분석해봤어요. 저 혼자 분석한 게 아니라 CPA랑 분석해서 한 5만 불 남았을 때 어느 정도 IRS랑 스테이트 텍스를 낼 것인가. 10만 불일 때, 20만 불일 때, 40만 불일 때 제가 차트를 만들어서 저번에도 한번 차트를 보여드린 적 있지만 세상에. 이분 같은 경우는 5만 불의 캐피탈 게인 텍스 나오면 IRS 텍스를 얼마 내냐면 그냥 레귤러 한 거예요. 248불 내고 어머. 스테이트 텍스는 진짜요? 1649불을 내게 레귤러하게 만들어 봤어요. 집을 팔 때 셀러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는 텍스를 너무 많이 내니까는 그렇죠. 뭐 이거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전문 에이전트와 상담을 좀 하신다면 계산을 해보시고 계산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샀을 때 내가 익스펜스 쓴 거 그다음에 팔으려고 그랬을 때 팔으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팔으려고 그럴 때 드는 비용 그 다음에 본인의 소득 브라켓 그 다음에 본인이 집을 살면서 썼던 리모델링 비용들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빼고 하면 결국 본인이 내야 될 텍스는 IRS, 스테이트 두 가지로 나누지만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세세하게 정보를 주시나요? 정보를 드려야지 안 그러면은 모르시니까 그렇습니까? 계획을 짤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집을 팔아가지고 얼마가 남아서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러프한 숫자를 드리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으시니까요. 물론 요 데이터는 제가 CPA랑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만든 데이터긴 하지만 모든 에이전트가 다 그렇게 해줍니까? 모든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샘킴 전문 에이전트와 좀 상담을 해보신다면요. 어느 정도의 플랜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쫙 데이터로 이렇게 뽑아주시니까 한눈에 뭐 볼 수 있고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샘킴 에이전트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바인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714-388-4259 714-388 4259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얼바인 지역에도 핫한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모로 좀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얼바인은 아셔야 될 게 대부분의 집들이 멜로로스 텍스라는 게 있어요. 스페셜 텍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페셜 텍스는 프로퍼티 텍스를 1년에 2번 내게 돼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페셜 텍스가. 근데 그 멜로로스 텍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멜로로스 텍스는 말 그대로 사람 이름이에요. 1982년도에 제정된 법인데 세네터 헨리 멜로라는 사람인데 멜로가 라스트네임이에요. 그분이. 멜로가 라스트네임. 그리고 어셈블리맨인데 그 로스앤젤레스 디스트릭에 계신 분인데 마이클 로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라스트네임이 로즈예요. 그래서 멜로 루스라는 법이 창안됐고 이게 커뮤니티 퍼실리티 디스트릭 액트라 그러는데 소방서, 학교, 이런 걸 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공채를 발행하고 그 공채를
집을 산 오너들한테 텍스를 부과시켜서 내는 거예요. 보통 한 30년에 나눠서 내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이건 프라퍼리 텍스 안에 속해 있고 왜 말씀드리냐면 네. 얼바는 신도시기 때문에 네. 마스터 플랜 도시기 때문에 이 공채를 발행해서 멜로루스 텍스가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어의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매물은 그 멜로루스가 끝난 없어요? 네, 없는 거를 지금 소개시켜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텍스가 요런 텍스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지금 아직 MLS에 올라가진 않았어요. 파켓 매물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미리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미리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고 네. 얼반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방 3개, 화장실 3개짜리인데 66만 불이에요. 네, 사이즈는 1495. 1495 스퀘어피트. 네. 오, 네. 괜찮습니다. 당연히 그라지가 투카 그라지가 붙어 있고요. 66만 불이요? 네. 오, 얼바인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얼바인 놀스우드 지역에 있습니다. 네. 놀스우드 지역은 전통적으로 얼바인에서 놀스 쪽에 있고 사우스 쪽에 그 터블리지 40 아래쪽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죠. 네, 그래서 학군적으로 보면은 위쪽에서는 놀스우드 하이가 제일 좋은 학교로 들어가 있고요. 그 놀스우드 학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군이고요. 네, 그 아래쪽에서는 유니버시티 하이라고 유니 하이가 제일 점수가 좋고 제일 학군도 좋은데. 괜찮고요. 네. 근데 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콘도죠. 콘도. 예, 콘도인데 남의 집하고는 벽이 하나 붙어 있고 아래층에는 와이드 오픈돼 있어가지고 오픈 플랜 구조고 나뭇바닥으로 돼 있고 지금 그라나이트 카운터탑에 그다음에 어플라이언스들 실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마루바닥에. 네, 그걸로 다 바꿔놨고요. 새 걸로. 2층에 방 3개 있기 때문에 방 3개에 60 중후반대 살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HOA가 여기가 230불 정도밖에 안 해요. 오, 그렇군요. 예. 자, 66만 불인데 방이 3개고 또 화장실 3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495 스퀘어피트. 괜찮네요. 놀스우드 지역이라고요? 네. 얼바인 놀스우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한 매물인데요? 네. 멜로루스 텍스가 없어요. 계산하기도 편하죠. 네. 또 렌트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요번에도 놀스우드 지역인데 놀스우드 포인트 지역이에요. 여기는 아주 부유한 동네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요. 요번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나뭇바닥 다 까시고 페인트 하시고 다 하셔가지고 사이즈는 2850이에요. 방 5개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좀 많이 사셔야 될 분들은 여기 렌트하기 좋아요. 원래 렌트 시세가 여기가 얼마냐면 4,800불에서 5,000불 되거든요. 요번에 내놓을 가격은 렌트를 4,300불에서 4,500불 사이로 내놓으려고 그래요. 요것도 렌트하는 지역 중에서는 핫 매물인 것 같아요. 한 매물이군요. 방이 5개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방도 아래층에 방이 2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뚜리카브라지. 네. 알겠습니다. 핫한 매물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딱 하나만 더 하면 딱 끝내요 이제. 욕심이 많으십니다. 네, 빨리 말씀해 주세요. 셀러가 리스팅을 준 거는 좀 와서 광고를 해주는 게 의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얼반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저 플루턴하고 부에나팍 지역에 같이 경계에 있는 지역에 라하브라랑 라미라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라미라다는 LA 카운티 들어가고 라하브라는 오렌지 카운티로 들어가는데 이 집은 뷰가 있는 집이에요. 시릴라이 뷰가 있는 집이고 트리카 그라지에 방 4개, 화장실 3개, 아래층에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위층에 마스터 베드룸하고 방 2개, 화장실 3개가 있는 구조인데요. 사이즈는 2,910 스퀘어피트. 넓습니다. 네. 방이 4개니까 넓겠네요. 그렇죠. 얼마예요? 가격은 114만 불. 럭셔리한 집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남양집에 왼쪽 오른쪽으로 남의 집하고 붙은 게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 뷰만 보이는 거예요 집이. 좋습니다. 코너 집에 콜드색에 뷰가 진짜 좋네요. 요런 집인데 사실은 오늘 오면서 방송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어포를 지금 하나가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급하네요. 들어가서 보고 나서 셀러가 오케이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은 안 할 수도 있지만 방송을 듣고 연락 오신 분들은 집을 보여드리고
아무래도 잠깐 보니까 녹지대 비슷해요. 나무도 많고. 나무도 많고 뷰가 여기가 원래 좋습니다. 그 웨스트리지 골프장을 같이 끼고 있는 단지예요. 아하. 그런데 이제 웨스트리지 골프장 뷰도 있지만 네. 시리라이 뷰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 집에서 오픈하우스 할 때 LA까지 보여서 이 방송국까지 보여요. 제가 보고 있어요. 어머 정말요? 예, 정말로 그래요. 어머.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콜드색의 드라이브웨이 차 세대 될 수 있죠. 6대까지 될 수 있죠. 드라이브웨이가 네. 있으니까 그라지다 되고 그다음에 집도 인테리어가 잘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방에 마스터 베드룸에서 네. 누워서도 뷰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뷰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이 가격대로 구하시면 참 잘 구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마켓이 서너 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로케이션도 좋고요. 로케이션도 굉장히 좋고 남향집이고 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집입니다. 아주 좋은 뷰도 집입니다. 좋고 네. 참 사고 싶네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뉴스타 부동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얼바인 지사장님이십니다. 생킴 에이전트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참 정말 한 매물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66만 불짜리 콘도에서부터 114만 불 방이 4개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뷰가 좋은 집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 연락을 하셔야만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샘킴 에이전트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714-388-4259 714-388-4259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